저는 1991년에 결혼하여 아들 둘을 두었는데 둘째가 자폐성 장애 1급 진단을 받은 자폐아입니다. 유난히도 잘생기고 순한 아이였던 둘째가 자폐 진단을 받고 나서 우리 가족의 생활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. 저희 부부는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잘 수 없고 쉬고 싶을 때 편히 쉴 수가 없으며 둘째랑 같이 외출을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시선을 받아야 하는 고단한 처지가 되었습니다. 제 처는 천직으로 생각하던 교사직을 포기하고 둘째 뒷바라지에 전념하여야 했고, 첫째는 둘째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자폐아의 형이라는 시선을 감내하여야 했습니다. 지금도 제 처와 저의 몸에는 둘째로부터 꼬집 피거나 물려서 생긴 상처 그리고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 가족은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둘째를 돌보아 왔으며 우리 둘째는 가족들로부터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루 종일 둘째를 돌봐야 하는 힘겹고 고단한 생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힘겨운 삶의 경험들은 저에게 세상에는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 우리 가족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내 처지가 좀 어렵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저로 하여금 세상을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관으로서의 자세나 시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당시에 국방부의 법령관리관이라고 있었습니까? 그 법무관리관을 아마 이야기하는 모양인데, 그때 초기에 법무관리관이 그 뭐 법령직을 갖고 오고 했을 때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고, 나중에 인성한 차장으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그 법령집을 들고 온 게 법무관리관이 들고 왔다는 거군요.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. 전에 듣기로. 예, 법무관리관이란 공직지책입니다. 예. 여기 그 법령관리관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. 자, 이제 증인은 그 12월 3일 21시 19분경에 양원석 보좌관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이상 회의를 소집했다, 이런 얘기를 듣고 용산으로 출발을 한 거죠. 예, 그런데 뭐 출발은 실출한 차량 기다리고 하느라고 하는 20분 이후에 22시, 네네네. 21시 한 40분경에 출발했습니다. 예. 그래서 22시 1분에 용산에 도착했고, 그 대통령실에 22시. 예, 22시 1분에 예. 이제 용산에 도착을 했고 국무회의도 참석을 안 했고요. 국무회의는 뭐 열릴지도 몰라서 그냥 저는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 의결이 01시 03분, 1시 3분에 됐거든요. 이제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1시 20분에 그 합참 전투 통제실로 이동을 하거든요. 이제 그런데 그 인성환 2차장이 증인에게 전화를 했죠. 그게 전화를 한 게 1시 31분. 전화 내용이 뭐였나요? 그러니까 20분에 갔다고 하는 것은 그 보좌관이 저한테 보고한 시간이고, 네. 대통령이 정확한 이동 시간은 아마 경찰에서 갖고 있는 합참 입구를 들어오는 CCTV 그 정도로 하고요. 네. 01시 31분에 인성환 처장이 전화한 것은 개략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이제 합참으로 같이 이제 10분 정도 이상 경과한 시점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. 그때 전화 와서 대통령이 여기 계신데 너무 오래 계시면 그 계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저보고 비서장님하고 와서 대통령을 모시고 가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.
그래서 이제 뭐 그런 취지로 차장이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. 전화로. 그래서 증인하고 비서실장이 그 합참에 도착한 시간이 01시 37분. 아닙니다. 그게 검찰 주소는 그렇게 됐는데 아까 정정했다시피 경찰 공조본에서 CCTV로 확인한 걸 수사관이 알려주더라고요. 몇 분인가요? 01시 46분에 합참 지하실에 도착했습니다. 아, CCTV상. 46분에 도착하셨군요. 그리고 대통령 모시고 나간 시간이 01시 49분. 아, 49분. 네. 예. 이제 그래서 그 합참에 갔더니 대통령이 어디에 계시던가요? 그 결심지원실이라고 하는 합참의 이제 소위 전투통제실 중에 조그만 방에 계셨는데 그쪽으로 저하고 비서실장이 들어갔습니다. 예. 거기 들어가니까 지금 3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 대통령, 그다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, 박안수 계엄사령관. 네. 그랬다는 거죠.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방에 어떻게 있었습니까? 앉아서 있었나요? 서 있었나요? 이제 조금 원탁인데 가운데 타원형 원탁으로 기억이 되고요. 그 가운데 대통령이 계셨고 좌우측으로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이 있었습니다. 저희 들어가는 걸 보고 두 분이 자리를 양보해서 저희가 이제 그 자리에 앉았고 대통령께서 이제 그때까지만 저희 들어오는지 모르셨던지 아까 말한 책자를 보시면서 의안과 의안 이런 말씀을 혼자 하셨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앉는 임기측을 보고 저희들을 보고 오셨어요라고 인사를 하셨고 바로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복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건의드리니까 그럽시다라고 해서 제가 잠깐 먼저 밖에 나가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그 결심지원실 밖에서 기다리니까 한 1분 정도 있다가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복귀했습니다. 근데 그 박안수 계엄사령관 얘기는 조금 다르거든요.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. 대통령님이 저랑 장관님 3명만 남고 모두 나가라고 얘기를 해서 장관님하고 대통령은 의자에 앉아 있고 박완수 계엄사령관은 서 있었다.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마주 앉아서 작은 소리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박완수 사령관은 멀찍이 서 있었고 자기는 앉은 적이 없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. 예, 저도 그렇게 진술한 거 들었는데 그 중간에는 그렇게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? 공간이 40한 6, 7분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두 사람 다 아무 말 없이 대통령과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는 있겠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저는 두 사람이 대통령님 앞 좌우측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예, 예.